안녕하세요. 아름집TV 구독자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이편한 세상 어반센트로 들고 나왔고요. 청량이고 부제로 착한 분양가 역시 공공분양 이렇게 지어봤고요. 넘어가서 사업 대상지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223-1 AA 6블럭이고요. 엊그제 만들었던 제일풍경채는 2단계인데 여기는 1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를 많이들 했습니다. 요번에 청약하는 저희 이편한 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는 위치가 여기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B급이긴 해요. 여기가 이제 101역인데 101역 가칭이죠. 101역에서 지금 더 휴보다 더 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조건 버스를 타거나 해서 역으로 가야 되는데 뭐 아직 지금 101역도 공사 중이지 지금 완공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입주하신 모든 분들 다 지금 자차 이용해서 다니시고 계세요. 근데 어쨌거나 상업지 그리고 여기 들어올 지점 그리고 법원 검찰청에 비해서는 약간 외지에 있는 점 그게 약간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1단계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인데 이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위보다는 역에서 멀어진 거라서 대중교통은 입지적으로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초중고가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아라 뭐 이렇게 가칭인지 모르겠지만 그 초중고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길다랗게 이어진 동측에 공원이 또 있죠. 요렇게 해서 이제 공원 뭐 둘레길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나와서 산책하기는 되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여기 구도심 검단 있는 뭐 여기 원당지구라던가 하면은 구도심 검단이랑도 이제 인접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롯데마트 뭐 지금 뭐 마트들이 있어요. 여기 이마트도 있고 그리고 검단 탑 병원이라고 큰 종합병원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검단 어반센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도심에 있는 이미 이제 갖춰진 인프라를 좀 누리기에는 좀 가깝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죠. 사업 개요 보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3-1번지 그 다음에 AA 6블록 지하 2층까지 주차장 뺐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 대수가 이렇게 보면 많은 편은 아니네요. 대략 계산해보면 1.2대 정도 나오네요. 세대당 1.2대 뭐 많지도 요새 뭐 이렇게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1.2 정도로. 근데 이제 실제로는 조금 부족하죠. 이게 요즘 차량이 두 대가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상 15층인데 층이 이제 층고가 낮죠. 이게 이렇게 큰 도로를 끼고 이렇게 남측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생기면은 일조권 관련해 가지고 좀 이 층고를 좀 높게는 못 보게끔 그렇게 건축법이 돼 있어요. 입주 예정 시기가 24년 2월입니다. 제일풍경채는 24년 11월이었는데 훨씬 빨리 짓네요. 청약 조건 보겠습니다. 이게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들하고 좀 청약 조건이 달라요. 어떤 거냐면 공공분양이라는 건 LH가 택지를 좀 싸게 조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민간 건설사가 이제 건설을 하게끔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을 이제 진행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림건설이 들어가서 이편한 세상을 짓고 있는 거고 이런 싸게 택지를 조성해주는 그런 대가로 조금 서민 실수요자 그리고 약간은 공공적인 성향을 띠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예전에 그 1단계에서 호우금 분양할 때 이 금호가 요게 이제 또 공공분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도 분양가가 쌌어요. 뭐 지금 프로듀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금호 84 가격이 프로듀오 기준 뭐 7호 가격보다 좀 쌌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공공분양은 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보실게요. 11월 16일 시행된 공급규칙 적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초 모집 공고일이 12월 17일이죠. 다시 최초 모집 공고일이 12월 17일이고요. 그 모집 공고일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약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그래서 청약 자격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죠. 검단 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리고 청약 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 유지. 그러니까
이거 이 지금 12월 17일서부터 해서 지금 이게 완공돼서 입주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 무주택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생소하시죠? 근데 공공분양은 이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분양권이 당첨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형 저가주택이라도 매수를 하신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계약 해지된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공공분양은 받으시면 싸게 공급을 해줬으니 우리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바로 나가리 시키겠다. 근데 이렇게 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LH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반 정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 좀 더 이제 혜택을 주는 대신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이런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유지할 사람들만 넣어라. 요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 공급에 중복 청약해서 그중 한 곳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요거 제가 좀 중요해서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한 세대당 한 명만 넣으라 이겁니다. 한 세대당 여러 명이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한 놈이라도 당첨되면 전부 다 부적격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넣고 우리 와이프도 넣고 뭐 아들도 넣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공공분양은 조금 더 공부할 게 많아요. 대신 이제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느낌이 있죠. 아니면 뭐 반대로 생각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집 공고일 현재 요거 수도권이죠. 검단신도시 청약이니까 거주하시면서 요 조건을 다 만족을 하셔야지만 일반 공급 1순위의 지원이 가능하시다. 일반 공급 1순위의 지원이 가능하시다. 이거 제가 왜 이 얘기만 드리냐면,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도 있고 뭐 노부모 부양, 그다음에 다자녀 특공, 뭐 여러 가지 특공이 있는데 이 특공별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일반 공급 1순위 기준으로 지금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각에 해당하시는 특공을 넣으시고 싶으신 분은 모집 공고를 확인을 하셔서 자기의 뭐 자산 기준, 뭐 자동차, 뭐 부동산, 그다음에 월 평균 소득 기준, 이런 거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시란 얘기예요. 저는 일단은 일반 공급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 공급도 까다롭죠. 보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내 당첨된 자에 속하지 않은 분, 그러니까 청약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이 늘어 이겁니다. 아니면 5년이 지났거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대원 전부가 그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저축통장 가입해가지고 2년이 경과가 됐으면서 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저축통장 가입해서 이제 10만원씩 매달 늘 텐데, 그러면 이제 이 맥시멈이 10만원이 매달 납입 인정액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진짜 핫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500만원이 넘어야 돼요, 납입 인정액이. 근데 여기 검단 어반센트로는 어떠냐? 제가 볼 때는 이제 핫한 평면은 1,500이 좀 넘어주셔야 좀 안정권일 것 같고, 못해도 1,00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납입 인정액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요거 만족을 해 주셔야지만 일반 공급 1순위를 넣을 수 있는 건데, 현재 부동산,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 충족한 분, 요거 따로 있어요. 따로 이제 모집 공고에 써 있고, 요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이게 또 생애 최초냐 신특이냐 뭐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자산 보유 기준을 보시고 그거에 만족을 하시는지, 그거는 청약을 넣기 전에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통장 날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보다 100% 이하인 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갖고 왔어요. 월평균 소득,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금액에 보다 언더로 버시는 분, 소득이 요렇게 요거보다 언더로 잡히시는 분, 이게 월 평균 소득인데, 요것도 이제 그럼 이거 월 평균 소득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뭐 퇴직금도 들어가는 거고 뭐 그런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퇴직금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득이나 뭐 임대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이런 것들 합산해가지고 이제 월로 나누셔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요거를 나의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보시려면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소득이 어떤 게 어떻게 얼마씩 잡히고 있는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하셔서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 전년도 거를 합산을 하시고 그걸 12로 나눠 보시는 게 좋고요. 요거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나는 한 599만 원을 버는 3인 이하의 가족인 것 같다. 이렇게 아리까리하다. 이러면 내가 모르는 어떤 소득이 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부적격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요거는 계산을 계속 해보는 작업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봐야 됩니다. 지역 분석할게요. 요거는 간략하게 했습니다. 75,000 세대고 거의 20만 명 이제 인구를 수용을 하는데 저희 현장은 지금 1단계인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중에서 여기께 말하는 거죠. 여기 사이드께 규제 여부도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서구만 투기과열지구고 나머지 둘러싼 곳은 조정 대상 지역이죠.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어떻게 나온다? 40% 나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도 40%까지만 나오게 되고요. 교통계획으로는 지선격인 GTX-D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GTX-B가 가는 거고 그리고 마곡과 그 다음에 김포공항이 가까운 인접지에 그나마 큰 대규모 일자리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좀 송도랑은 다른 건 뭐냐면 자족의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송도랑 비교하면은 좀 많이 부족하죠, 사실. 거의 베드타운의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게 있어서 그 점은 좀 아쉬워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 짓고 뚫고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원당태리 고속 건설 사업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고속도로예요. 자동차용. 그 다음에 넥스트 컴플렉스라고 해서 뭐 유통물류 단지랑 뭐 이런 것들 좀 넣겠다 이런 게 있는데 막 이게 뭐 대박이다 이런 건 모르겠고 롯데 컨소시엄 이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101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상업지구에다가 이제 좀 멋있게 이렇게 상업지구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단계는 밑에 쪽에 법원, 검찰청 등 핵심 관공서가 입지를 하고 있죠. 검단 그리고 이거는 서구예요. 서구 전체에 매매가, 전세가, 변동률 추이 올려드린 건데 계속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동률이에요. 가격 아니고 계속 플러스해서 논다는 거는 계속 이렇게 오르고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 매매가 전부 다. 청약 일정 보시겠습니다. 특별공급 12월 27일 저희 크리스마스 끝나고 월요일서부터 이제 배틀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28일이다. 대부분 이제 요거에 해당되시고 근데 요거는 좀 재밌는 게 특별 공급이 어반센트로는 엊그제 검단 신도시 어반센트로는 특별 공급이 일반 공급에 비해서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75%인가가 특별 공급이고 25%인가가 일반 공급인가 그래요. 왜냐? 공공 분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급한 사람 위주로 도와주자 해서 오히려 이제 일반 공급이 더 물량이 적어버리는 이게 더 일반화되고 이게 더 특별해 보이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는 점점 이제 뭔가 특혜가 거듭되다 보니까 일반이 그냥 역차별을 받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아이러니함도 좀 요새는 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당첨자 발표는 1월 4일 내년이고요. 되게 타이트하죠 일정이. 당발 빨리 나오니까 뭐 그건 좋네요. 오래 안 기다려도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은 2월 21일, 27일 이거는 되게 신의 한 수였다. 뭐냐면 당첨자 발표되고 나서 2달간 돈 구해오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좋죠. 왜 우리가 이제 돈 구해오고 자금 구해오고 할 때 요 정도 기간을 주면은 그래도 계약금이나 뭐 이런 것들 마련하기에는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조금 배려를 해준 것 같고 입주 시기는 24년 2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지어버린다. 2년 만에 그냥 완공을 시켜버리겠다 이거네요. 그리고 요거는 좀 왜 가지고 왔냐면 이제 59A 554개 그 다음에 59B 130C 135 그 다음에 펜트 요거는 좀 그냥 버릴게요. 이거는 뭐 할 사람 하시고 그러면 59A 이게 압도적으로 물량이 많죠. 거의 뭐 822세대 중에 554세대니까 그냥 요게 그냥 전면 주력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 분양이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에 비해서 100% 이상의 분양가다라고 분양심사가 나는 바람에 아무래도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거 저희 검단 어반센트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상세하게 좀 보시면서 자금 계획을 되게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A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3억 3천, 최고가 3억 5천이죠. 3억 3천, 3억 4천 9백, 3억 2천 7백, 3억 4천 4백 해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최저 3억 3천에서 한 3억 5천 정도 된다. 그쵸? 여기 쓴 거는 이거 펜트까지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일반적으로는 펜트는 뭐 요 3명밖에 없으니까 대다수를 위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 가격이 이 분양가는 아무리 이게 5구여도 거의 시골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분양 가격입니다. 왜냐면 공공 분양을 하면서 택지비를 되게 싸게 빠져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첨되면 이제 먹을 것도 많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분양가를 넣고 상세한 자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계약금 10%는 계약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은 언제라고요? 2월 27일인가 뭐 그랬죠. 천천히 납부를 하면 됐죠. 당첨되고도 이제 2달 이상을 이제 시간을 줬으니까 그렇게 납부를 하시면 될 거고, 요렇게랑 요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가 중도금 잔압을 하셔야 된답니다. 잔압. 근데 또 재밌는 건 연체가 또 가능해요. 중도금 잔금이 연체 가능해서 체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일수의 연체율 그것도 6.5%를 변동시 별도 또 안 적용해서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가능은 한데 너무 악마스럽다 이게. 근데 금리가 오를 시 더 올릴 거다 해서 일할 계산해서 너한테 납부시키겠다. 그러니까 잔압이 버거우신 분들은 잔압을 안 해도 되지만 잔압을 안 해서 연체를 했을 경우 더 강력한 그만큼 받을 만큼 다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라면 요거랑 요거는 납부를 하고, 금액이 이제 타이트하신 분들은 그럼 대략 얼마 됩니까? 아까 3억 5천이 이제 최고가니까 뭐 한 7천만 원 있으시면 계약금하고 그 중도금 1회차까지는 이제 납부를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것만 연체를 하면 그러면 한 2달 있다가 이제 입주란 말이에요. 이 입주 2달 있다가 그러면은 뭐 2달 정도 연체는 그것도 뭐 한 3,500만 원에 6%를 2달 정도 연체는 그렇게 빡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한 7천만 있으면 이제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겁 먹지 마시고 주로는 이제 요것도 납부해야 되고 요것도 납부해야 되고 요것도 납부해야 되고 하니까는 뭐 한 1억 넘게 있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랑 요것만 가지고 요거는 이제 자금이 타이트하신 분은 그냥 연체해버리시고 잔금 대출 일으키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잔금 대출은 이제 감정가의 50%까지 이제 대출이 나올 건데, 시세가 안 올랐으면은 그거의 50%지만 시세가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이제 세운다 그러면 정말 그냥 시세가 아예 안 올랐을 때는 뭐 진짜 총 금액의 한 현찰 2억 정도가 있으면은 이제 입주가 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 사실 시세가 안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 포함해서 뭐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어련히 이제 입주는 가능할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도 6억 언더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이제 서민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 있잖아요. 보금자리랑 디딤돌 이런 거 좀 알아보시면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LTV가 70%까지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뭐 1억 언더의 자금이 있으셔도 제가 볼 때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일단 7천 있으시면 요거 해결 가능하시니까 문제 없으시고, 정말 최악의 경우 난 계약금밖에 없다 하시면 요거부터 이제 연체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연체를 하셔도 요거는 갚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연도가 길고 이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수가 있어서 요것도 피치 못하게 연체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다시 3,500을 모으셔서 1회차는 잔압분을 연체한 거를 이제 좀 변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청약 전략 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요쪽이 원래는 보통은 여기가 이제 노스고 사우스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잘 나오는 곳이라서 여기를 원래는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 얘네들이 조금 더 비인기 타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얘도 마찬가지죠. 다 안 보이니까 참 뻥뷰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저는 뭐 그나마 얘 정도는 뻥뷰 나올래나? 왜 그러냐? 여기를 보니까 요게 높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나오겠다, 뻥뷰가. 그러면
얘네들은 좀 인기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요쪽 애들, 이렇게 애들, 이렇게 애들이 제일 괜찮겠죠. 이거 뭐 로얄동이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 공원도 이렇게 일자로 쭉 있었죠. 그리고 학교랑도 좀 제일 가깝고, 그래서 제가 선정하는 뭐 로얄동, 로얄 뭐 층이야 뭐 높을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요렇게가 괜찮겠네요. 요렇게 나머지는 다 단지나 보고 있는 거라서 글쎄요. 글쎄 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얘네들은 왜 추천을 못 드리냐면 요거 키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게 이제 몇 층인지 지금 특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 임대가 들어가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닭장처럼 짓는 경향이 있어서 건물이 이제 낮지는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거의 뭐 대부분 다 이제 59A가 있기 때문에 뭐 동별로 특정을 해가지고 어떤 거를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얘는 좀 어렵고, 이제 59A냐 59B냐 59C냐 이걸 타입만 보고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서로 이제 물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얘는 554고 나머지는 뭐 한 130개고 이래다 버리니까, 뭐 여기에 10,000개가 들어가고 뭐 여기에 뭐 한 2,000개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어도 막 경쟁률이 비슷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은 경쟁률 왜곡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어떤 게 딱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해서,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이 평면도 가지고 이제 선호도를 저는 이제 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59A가 아마 인기는 제일 많을 거예요. 이거 세대수도 554세대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제일 많이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평형도 보면은 59 치고는 4베이로 해가지고 잘 뽑아놨죠. 그리고 다 보면 마통풍 구조고, 59A는 전부 다 마통풍이어서 아무래도 제일 인기가 많겠죠. 그리고 판상형에다가 4베이고 해서 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납입 인정액이 높고 뭐 다자녀 특공 같이 특공 중에도 조금 센 특공 요런 분들은 다 59A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납입 인정액이 높은 게 그럼 도대체 뭐냐, 한 1,500만원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 1,5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요게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59B 보겠습니다. 59B 같은 경우도 4베이긴 한데 지금 요 노랭이들이거든요. 예, 노랭이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막통풍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여기 안 되는 단지들도 좀 있고, 요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세대수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이게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59A로 몰리는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한 특공이랑 그 다음에 중간급 납입 인정이 한 1,000만원 정도? 그 정도에 가까우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59B가 좋을 것 같고, 이거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제가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동층 얘네들 뻥도 나올 거라서 이렇게 애매한 점수인데 RR이 걸리면 완전 땡큐인 뭐 로또가 터지는 거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유동화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전략적으로 청약을 하셔야 될 분들, 네. 납입 인정액 적고 그다음에 생취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녀 없는 신트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59C 요거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9C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구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써놨어요. 제일 구린 구조 맞아요. 그냥 팩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워형 평면이고, 제가 이제 다 이렇게 타워 스타일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요기갱가 이제 짱 박혀 있는데 살기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짱 박혀서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왜냐면 타워가 이게 도대체 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싶을 텐데, 지금 여기 요렇게 생겨먹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요런 놈 기준으로 보면 은근히 이게 남동, 이게 남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 전반적으로 요렇게 돌면서 잘 들어오더라고요. 또 잘 걸리면. 근데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참 해가 안 드는 동들도 있네요. 해가 좀 많이 안 드는 동들, 이렇게 그냥 여기만 드는 동들도 있네요. 이게 여기는 불 켜고 사는 동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겠어요? 경쟁률이 엄청 낮겠죠. 근데 요런 거에 지원을 해서 당첨이라도 되는 게 최고예요. 네. 그거 잊지 말으세요. 왜냐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평면은 요렇게 생긴 애들은 해도 잘 들고, 이런 애들은
누구나 다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면은 어차피 난 무주택자인데 요거라도 있는 게 어디입니까? 저 여기서 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음. 그리고 뭐 포베이 판상 있지만 어쨌거나 이 실거주 만족도 되게 높아요. 어차피 신축 아파트고 해서 생각보다 이제 좋은 걸 보다가 이런 걸 보면은 아 좀 별로다 하는데 막상 당첨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저 가점자 분들은 무조건 이런 걸 청약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이제 당첨이 되시는 걸 노리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진짜 나는 납입 인정액을 엄청나게 모아서 이렇게 생긴 포베이를 늘 거다 하고선 무주택인 채로 뭐 한 20년이 지나버리고 그때쯤에 뭐 분양가가 한 20억 정도 돼 있으면은 그때 나는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얘기지만 일단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계속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저희 카페에서 여기 검단 어반 센트로도 지원 많이 하셔가지고 당첨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나름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촬영하게 됐고 연말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청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